것이 바로 빈곤을 낳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근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요인 때문에. 사실상 모든 일하는 아동 청소년들은 당연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아동 청소년 노동 근절이 위험을 감소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근절론을 주장한 거죠. 궁극적인 목표는 아동 청소년 노동의 근절이다. 이게 이제 근절론에서 보는 아동 청소년의 시각이고요. 이제 보호론은 아동 청소년 노동 보호론의 입장에서, 그죠? 보호론의 입장에 의하면 적절한 보호와 감독 하에서라면 노동은 아동 청소년의 사회화, 그 다음에 훈련, 자존심을 낳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아동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여는 그것이 건전한 발달과 일치하는 한에 있어서 받아들여질 만하다. 그리고 실제 문제는 아동 청소년이 노동시장에 들어갔을 때 아동 청소년이 갖는 특별한 연약함이다. 그래서 위험한 일에 대한 아동 청소년의 참여를 근절시키는 것은 지지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일하기를 희망하는 아동 청소년은 일할 권리를 가져야만 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고용의 기회의 부족은 착취적인 노동 조건의 존재만큼이나 커다란 문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준다는 얘기죠. 먼저 다른 가족의 실질적인 소득을 올리지 않고 아동 청소년 노동을 금지하는 것은 더욱 많은 빈곤 아동 청소년을 양산하면서 빈곤층에 대한 비극을 처리할 것이다. 이게 보호론 입장입니다. 이러한 보호론 입장에서는 아동 청소년 노동이 불필요하도록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향상시켜 주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한다. 따라서 근절론의 입장에서 청소년 노동권의 의미는 노동으로부터의 배제인 반면, 보호론의 입장에서는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의미는 노동에 참여할 기회 제공과 보호,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동 청소년 노동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을 본 겁니다. 자, 이번에는 아동 청소년 노동 실태 분석을 보겠습니다. 우리 책 267페이지입니다. 먼저 청소년 실업에 대한 현황을 좀 보죠. 자, 거기 보면은 책 보세요. 자, 한국의 실업률은 노동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노동을 하고 싶은 그런 인구가 분모고, 그 다음에 실업자가 그 중에 몇 명이가, 이게 실업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2016년 2월 기준으로 이제 4.9%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전체 실업률이고요. 그 중에서 15세 이상 29세까지의 청년 실업률은 12.5% 많은 거죠. 비하면은. 그래서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약 2.6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실업률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좀 낮은 편이죠. 낮은 편이다. 2014년 청년 고용 관련 지표를 국제적으로 비교한 결과를 보면은 우리나라 청년층은 실업률과 고용률 모두 낮게 나타난다. 보겠습니다. 우리 쪽 보면은 하나 보고요. 실업률 보고요. 이렇게 해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2016년 됐죠? 전체 실업률이 4.9%인데 청년 실업률이 12.5%, 약 2.6배. 청년 실업률이 높다. 청년층이 실업률과 고용률이 모두 낮게 나타난다. 그렇죠? 얘기했고요. 네. 그리고 보면은 자, 그 다음에 나오죠. 그 한국 청년 실업률이 2014년대 9%인데 이거는 이제 OECD 34개국 중에 28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 고용률은 40.7%.
이거는 OECD 이 34개국 중에 29위였던 거죠. 그래서 실업률 지표가 OECD 평균보다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책 보죠. 거기 보면은 268페이지 위에 이제 청년 고용률이 40.7%고 29위.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실업률이 28위가 되는데, 하지만 이러한 통계는, 실업률 통계는 일부 청년층의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락되어 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거기 이제 그림 11-1을 보면 11-1 그림이 요거예요. 요거죠. 요거죠. 봅니다. 이것을 보면 청년 실업률이 낮은, 아닌가? 그거 아니나. 그게 아니고 요 그림이네. 요 그림이에요. 뭐죠? 그림. 그래서 이건 청년 실업률이 낮은 국가의 고용률이 대부분 고용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높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청년 실업률입니다. 청년 실업률이고 이게 청년 고용률이에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낮은 국가가 대부분 고용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일로. 우리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이 낮은 이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데이터가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하지 않는 청년층 가운데 실업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인구를 넣었다는 거예요. 인구가 있다. 그래서 노동 저활용 지표가 높을 그 가능성을 있음을 의미한다. 즉 니트족 같은 게 청년층의 경우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받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집단, 니트족이죠. 그다음에 이제 취업 준비생, 이런 이런 집단은 일단은 공식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서 이 실업률 지표가 OECD 평균보다 낮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낮게, 여기 평균인데. 네, 그래서 요 표에 나오는 바로 또 한국 여기 있는 이 점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트족이나 이런 취준생이죠. 그래서 니트족의 규모는 우리나라가 약 18%로 OECD에서 8번째 수준으로 높은, 많은 거죠. 많은 겁니다. 수준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책 269페이지 한번 보죠. 269페이지 보세요. 보면은 이 가운데 2014년도 청소년 실업자 만 15세부터 24세 사이에 17만 9천 명. 그 다음에 실업률은 10%. 성별을 볼 때에 남자 청소년 실업률이 11.2%, 여자 청소년 실업률이 9.62%. 남자가 좀 다소 높죠. 그 다음에 2014년 전체 실업률이 3.5%. 그죠? 반면에 청소년 실업률이 2.9%. 2.9%가 2.9배 정도 높은 편이다. 이게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령 계층별 청소년 실업률을 보면은 15세부터 19세가 9.2%. 그렇죠? 9.2%. 표 얘기할 수 있고요. 잘 안 보이네요. 뭘 표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5세에서 19세. 15세에서 19세 보죠. 그래서 19세는 9.2%, 9.2%, 실업률 9.2%죠. 그 다음에 20세에서 24세. 이것은 10.2%죠. 좀 낮죠. 낮습니다. 좀 낮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20세부터 24세의 남자 청소년 실업률 17.4%.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현황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자,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황.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황을 보죠.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최근 들어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율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연령도 낮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보죠. 아르바이트 현황에 대해서. 그러면 아르바이트 참여율. 아르바이트 참여율은 우리 책, 자, 270페이지 보세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아르바이트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25.1%가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 있다고 나타났다. 21.1%, 25.1%. 그죠? 그 다음에 학교의 경우 중학생은 13.2%, 고등학생은 28.9%. 그래서 고등학생이 약 중학생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높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별로 아르바이트 참여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거 보면은 고교별 계열별로 보면은 특목고 자율고는 15.4% 아르바이트 경험.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이니까. 그 다음에 특성화고는 이제 52.5% 굉장히 많죠. 절반이 넘는 52.5%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일반고는 이제 26.1%. 특목고에 비하거나 자율고에 비하면 좀 높지만 특성화고에 비하면 좀 낮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보면은 도시 지역에 비해 면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율이 다소 높게 파악됩니다. 가정환경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양부모 가정에 비해 한부모 가정 또는 조선 가정 기타 이런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참여율이 높았다. 그래서 이 가정환경과 아르바이트 참여 사이에는 일정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당연히. 그다음에 학업의 성취의 경우 성취 수준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 참여율이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270페이지 밑에 보면은 이제 거기 보면 김기현 유성열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의 아르바이트 참여율이 약 27.8%. 그 다음에 임영식 연구에서는 중학생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아르바이트 참여율이 약 27.6%. 이러한 결과를 볼 때의 사회적 상황이나 시간이 다소 경과되더라도 청소년 4명 중에 1명은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구직 경로 보죠. 아르바이트 구직 경로. 자,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거예요. 자, 친구 또는 지인 소개 가장 많아요. 친구 또는 지인 소개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 다음에 이제 가족 또는 친구 소개. 그 다음에 업소 구인 광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구인 사이트를 통한 구직 경로가 이제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이 이제 아르바이트 구직도 하고. 그 다음에 임금. 자, 임금. 2010년도에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4,110원이었죠. 근데 이거보다 적게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약 37.2%. 많죠. 최저임금보다. 2014년도에 업종 최저임금이 5,210원이었어요. 요거 미만 받았다는 응답하는 학생들이 44.8% 많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약 50에서 60% 청소년이 법정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최저임금이 많이 높아졌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지금도 꽤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종. 아르바이트 하는 업종. 업종별로는 먼저 음식점 서빙이 제일 많아요. 32.8%. 그 다음에 전단지 돌리는 거, 스티커 붙이는 거, 요것은 22.4%. 그 다음에 뷔페, 웨딩홀 안내 서빙은 18%. 그 다음 편의점은 24시간 편의점은 약 9.3%. 패스트푸드점은 피자나 치킨이죠. 요거는 이제 7.3%.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하는 중학생의 경우 전단지를 돌리는 것이 이제 가장 많다. 전단지 돌리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의 규모를 보면은 고용주를 제외한 직원 수가 총 5인 미만이라는 응답 하는 경우가 42.4%. 가장 많죠. 5인 미만. 그 다음에 5인부터 10인 미만인 경우가 25.9%. 그 다음에 10부터 20인 미만인 경우가 13.2%. 맞죠? 자, 이 결과를 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적용에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종을 볼 때 이건 이제 오토바이 배달이 제일 많아요. 오토바이 배달 67.9%. 그 다음에 전단지 배포, 부착 52.1%.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근로시간을 보면은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안정성이 낮고 대부분 단기 아르바이트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 일했던 아르바이트에서 총 근무한 기간이 하루라는 응답이 약 25.0%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일주일 미만이라는 응답이 41.6%로 차지했습니다. 근로시간이.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참여와 관련 요인, 아르바이트 관련 요인,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관련 요인을 보면은 그죠? 그래서 작은 지역 규모, 낮은 학업 성적, 학업 포기, 특성하고 그 다음에 낮은 부모 교육 수준, 낮은 경제적 수준, 학업 중단 이런 것들의 요인이 결국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그러한 요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학업 중단 청소년의 약 64.1%에서 68.8%까지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납니다. 아르바이트. 이게 이제 아르바이트 참여와 관련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업종별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그죠? 업종별로. 그거 가기 전에 위에 있네요. 가기 전에 청소년 근로보호 실태. 근로보호 실태 봅시다. 먼저 노동 인권 교육 실태. 노동 인권 교육을 해야 되죠.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권리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교육 받은 적이 있다. 답한 비율이 16.5%. 작아요. 16.5%. 16.5%. 됐다. 그 다음에 서류 작성 및 제출. 자, 이건 뭐냐면, 이건 아르바이트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거죠.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성, 답한 사람이 25.5% 정도.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중학생의 경우는 더 적어요. 중학생의 경우는 이제 약 13%. 그죠? 이거 나이가 어린 청소년일수록 근로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소규모 사업장이나 근로일수가 적을수록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낮아져. 그래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약 14.9%.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청소년 약 22.4%보다 약 12%가량 높게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청소년의 경우 스스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근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연유로 노동인권 교육 유무에 따른 차이가 이제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인권 교육을 한 경우와 안 한 경우가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모와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이 경우는 약 36.9%와 20.7%만 제출했다고 답했습니다. 자, 우리 책 274페이지 보세요. 여기 보면은 간단히 살펴보는 근로기준법이죠. 노동 가능 연령과 필요 서류 있죠. 먼저 노동 가능 연령 최저 연령은 15세입니다. 15세. 그다음에 15세 미만 청소년이 근로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용자가 연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상의 관련 증명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이것이 영업장에 비치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친권자와 후견인의 동의서와 그다음에 가족관계 기록상에 관한 증명 이런 것들이 이제 영업장에 비치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에 대해서 고용금지 직종 보면 연소자의 경우 도덕상, 보건상 유해하고 위험한 일에 고용 금지합니다.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고 위험한 일. 위험한 일. 그 다음에 연서 근로자 사용 금지 직종을 보면은 먼저 여기 보면 고압 작업 및 잠수 작업 이런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세 미만에 대해 운전,
조정면허, 취득 제한하고 있는 직종과 업종의 운전조정이 안 된다. 그 다음에 19세 미만 청소년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는 직종이나 업종, 그 다음에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 주의 업무는 제외한다. 그리고 프로모프로판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도 안 된다. 경내 근로금지, 깽내죠. 깽내, 석탄 발굴하는 거죠.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시간 제한. 노동시간 제한은 일하는 시간 등 제한된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하루에 12시간 근로, 일주일에 40시간 근로 원칙. 연소자에 대해서는 하루에 7시간 근무, 일주일에 40시간 근로. 넘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연소근로자 연장근무 근로는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연소자의 밤 10시,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와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저희 보면은 우리 미스터 트롯의 정동원 연소자라 10시 이후에 이제 TV에 못 나오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촬영을 못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7시간과 일주일에 40시간 초과 근로. 이럴 때 연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 연소자 동의가 필요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 그다음에 연소자가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한 경우 사용자는 50% 이상 가산 임금을 지급하는 원칙이다. 근로계약 작성과 내용,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위약 예정의 금지. 근로계약 작성은 사용자와 연소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한 부씩 보관한다. 그렇죠? 자, 근로계약 대리 작성 금지.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해요. 근로계약서 명시 근로조건. 명시해야 되는 근로조건은 임금 얼마인가, 근로시간 얼마인가, 휴무일 혹은 연차 유급 휴가가 얼마인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근로조건 위반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조건이 실제 조건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그 다음 위약 예정 금지.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담을 수 없습니다. 독자임금 청구. 근로기준법 68조. 미성년자의 독자적 임금 청구 명시. 그리고
동법 67조 1항은 친권자나 후견인의 근로계약, 대리, 금지 규정과 함께 연서 근로자 강제 노동 예방 이런 것들이 이제 자, 그 다음 부당처우 부분이네. 청소년 근로보호실 때 부당처우. 자, 이 부분은 이제 임금체불, 그렇죠? 초과 근무수당 미지급 등 임금 관련 부당처우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약 31.9% 많아요.